예고편 보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1월의 새벽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철책을 따라 휘몰아칠 때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지요. 이곳에서 군생활 10년째인 박현우 중사는 이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야만 했습니다. 현우는 그날도 새벽 3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눈 쌓인 철책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지요.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이 길은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요했지만 어딘가 예민하게 떨리는 느낌이었지요. 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노랫소리였습니다. 현우는 몸을 굳혔습니다. 새여울이 흐르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북한식 억양이 분명했지요.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GOP 근무 중 적군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훈련으로 수없이 대비했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철책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지요. 눈발이 흩날리는 사이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철책 너머 북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체격이 가벼워 보였지요. 여군이었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도 현우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걸음을 멈췄지요. 둘은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없이 그저 서로를 응시했지요. 현우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눈발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 희미했지만 눈빛만큼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지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춥지 않습니까? 남조선 군인 양반. 속삭임이었지만 너무 또렷했습니다. 현우는 반사적으로 총을 더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없었지요. 오히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서는 안 됐습니다. 군형법상 적군과의 사적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춥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총을 쥐고 있었지만 힘은 빠져 있었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우는 군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었고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지요. 어릴 때부터 규율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배웠습니다. 군인은 감정보다 임무가 먼저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21살에 입대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지요. 동료들은 그를 교과서 같은 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이면서 동시에 거리감의 표현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춥지 않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우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낭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왜 노래를 불렀을까? 왜 나에게 말을 걸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대답하지 못했을까? 다음날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사격 훈련, 체력 단련, 보고서 작성. 모든 일과를 완벽하게 소화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선임이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다시 순찰을 돌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철책을 따라 천천히 걸었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현우는 실망했습니다. 아니, 실망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나타나서는 안 됐지요.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밤 같은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임무를 수행했지요. 아니,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밤, 현우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랫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지요. 철책 너머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어둠 속에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말을 걸까요? 바람이 철책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둘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것 같았지요. 금지된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철책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까지요. 그녀도 같은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지요. 검은 군무 아래로 떨어지는 머리카락, 얼어붙은 듯한 하얀 볼, 그리고 묘하게 슬픈 눈빛. 현우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입이 먼저 움직였지요. 네, 왔습니다.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대화였으니까요. 저는 리하나라고 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힌다는 건 큰 의미였습니다. 현우도 그걸 알았지요. 박현우입니다. 현우도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지요. 박현우 중사 동무. 하나가 천천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지요. 현우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경비대 근무 얼마나 하셨습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이었지만 금지된 대화였지요. 8년째입니다. 21살 때 들어왔으니까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동무는요? 저도 비슷합니다. 10년 됐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견뎌야 합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으니까요. 북쪽에서 군인이 된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좋아합니다. 하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졌지요. 몰래 듣는데 남조선 라디오요. 현우는 놀랐습니다. 그건 북한에서 중대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이다. 음악도 듣고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하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선 웃음소리가 별로 없거든요.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세상이라니. 철책 하나가 만든 거리였지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들키면.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살게 합니다.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니까요. 그 말이 현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라디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된다니. 현우는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지요. 혹시 드라마도 아십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궁금했습니다. 하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압니다. 몰래 본 적 있습니다. 하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애하고 커피 마시고 그런 거요. 부럽습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럽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요. 하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린 선택이 없거든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희망의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철책 너머의 현실은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현우는 매일 밤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하나도 나타났지요.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 때로는 그저 침묵. 어느 날 밤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약이 없어서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시고요. 현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네, 기침을 많이 하십니다. 겨울이 되니 더 심해지셨어요.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지요. 만약 어머니가 아픈데 약도 구하지 못한다면, 병원도 가지 못한다면, 현우는 약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지요. 어떻게 철책 너머로 약을 전달합니까? 그것도 북한 군인에게요.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군형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까지 걸렸지요. 현우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요. 현우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규칙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지요. 이틀 뒤 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를 준비했습니다. 감기약과 해열제, 진통제를 넣었지요. 개인 의무함에서 꺼낸 것들이었습니다. 철책으로 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건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약입니다. 어머니께 드리십시오. 하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안 됩니다. 동무가 위험해집니다. 괜찮습니다. 현우는 철책 밑 틈새로 봉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하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지를 집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지요. 돌아가십시오.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현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지요. 10년간 지켜온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하면 안 됐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온 현우는 침낭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제 어떻게 될까? 계속 만나게 될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 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지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평소처럼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지요. 선임이 물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얼굴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다시 철책으로 갔습니다. 하나가 나타날까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기다렸지요. 하나는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약 드시고 기침이 줄었어요. 하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우 동무. 현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더 무거워졌지요. 이제 이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지되어 있지만 끊을 수 없는 관계. 현우는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까?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파국으로 치달을까? 하지만 그날 밤 하나의 웃는 얼굴을 보며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고 싶다고. 위험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철책 너머의 인연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하나는 계속 만났지요. 짧은 대화, 때로는 침묵. 하지만 그 시간들이 둘 모두에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지요. 눈빛에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정치지도원이 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명철이라는 사람인데요. 눈빛이 무섭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치지도원.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였지요. 왜 의심합니까? 제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무 태도도요.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지요. 남쪽 철책을 자주 본다고 보고가 올라갔답니다.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가 위험에 빠진 건 자신 때문이지요. 이제 오지 마십시오. 현우가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럼 동물을 못 보는 겁니까? 그래야 합니다. 당신이 안전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우를 바라봤지요. 그 눈빛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동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군인으로서는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지요. 저는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가 몸을 돌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현우 동무. 리하나 씨. 현우가 불렀습니다. 하나는 걸음을 멈췄지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소중합니다. 하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요. 차가운 바람만이 철책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매일 밤 그 자리에 갔지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흘러도 하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불안했지요. 혹시 발각된 건 아닐까? 조명철에게 잡힌 건 아닐까? 현우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북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지요. 현우는 몸을 굳혔습니다. 긴급 방송입니다. 탈영병이 발생했습니다. 확성기에서 냉혹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국경경비대 소속 리하나 탈영 후 행방불명. 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발견 즉시 체포하라. 저항 시 사살하라. 방송이 끝났습니다. 고요가 흘렀지요.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가 탈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쳤지요. 어디로 갔을까요? 현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가 이쪽으로 올 것이라는 걸, 남쪽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걸.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북한군이 추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명철도 따라올 것이지요.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철책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을 살폈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철책 가까이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로 물들어 있었지요. 하나씨. 현우가 달려갔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현우 동무. 하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요.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의 손이 철책을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순간 선택해야 했지요. 규칙을 지키면 그녀는 죽습니다. 보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북한군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를 데려갈 것이지요. 규칙을 어기면 현우의 인생이 끝납니다. 군 경력, 명예, 모든 게 무너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현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철책 아래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곳이었지요. 현우는 그곳을 더 넓혔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지요.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하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철책 틈새로 끌어올렸지요. 하나는 신음을 참으며 기어왔습니다. 마침내 하나가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철책 이쪽 현우의 품에 쓰러졌지요.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현우가 하나를 안았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힘이 없었지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무. 하나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현우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지요. 여기는 GP5번 초소. 탈북자 발견. 즉시 지원 바랍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장교들이 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요. 현우는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철책 근처에서 탈북자를 발견했다고. 부상이 심해 즉시 구조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지요. 하나는 들것에 실려 떠났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날 밤 현우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규율 위반 가능성을 조사했지요.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탈북자를 구조하는 건 임무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지요.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며칠 뒤 현우는 징계위원회에 섰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현우의 행동은 구조로 기록되었지요. 그럼에도 현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다닐 것이라는 걸.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하나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는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처가 심각했지요. 총상은 없었지만 탈진과 저체온증이 위험했습니다. 현우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 보호는 기밀 사항이었지요. 어디로 갔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평소처럼 근무했지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철책을 순찰할 때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괜찮을까? 살아있을까? 어디선가 안전할까? 어느 날 부대장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는 긴장했지요. 징계 통보일까 두려웠습니다. 박 중사. 예, 부대장님. 부대장은 잠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자네가 구조한 탈북자 말일세. 생명을 건졌다고 하더군. 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네. 군인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어. 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다만 조사는 계속될 걸세. 절차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경례했습니다. 부대장실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지요. 적어도 하나는 살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현우를 면담하기 위해서였지요. 박현우 중사님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하나 씨가 당신을 언급했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이전에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현우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할까? 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지요. 어떤 접촉이었습니까? 순찰 중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몇 차례요. 직원은 기록했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지요.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 짧게요. 내용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날씨, 근무 그런 것들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영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조한 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잠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지요. 리하나 씨는 현재 하나원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현우는 안도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었지요. 상태는 괜찮습니까? 회복 중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살아있고 안전하고 회복 중이라니. 혹시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규정 밖의 질문이었지요. 하지만 직원의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괜찮다고 전해주십시오.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면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현우는 숙소로 돌아왔지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접촉에 대한 주의 조치였지요. 하지만 중징계는 피했습니다. 하나를 구조한 공로가 인정되었으니까요. 현우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온 편지였지요. 발신인은 리하나였습니다. 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지요. 현우 동무께.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억하시겠지요.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따뜻하고 방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가장 따뜻한 건 자유였습니다.
동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철책 앞에서 쓰러졌을 때 저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무가 손을 내밀어 주셨지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마음으로요. 동무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동무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탈출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동무가 있는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도 다시 배우고 사회도 배웁니다. 무섭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언젠가 동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철책 없이 자유롭게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 동무. 살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리하나 올림. 현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현우는 답장을 썼습니다. 하나씩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무사하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부대 생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날 일로 조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이 어렵겠지만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8년을 버텨낸 사람이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때는 철책도 군복도 없이요. 그저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건강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박현우 올림. 현우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요. 현우는 여전히 GOP에서 근무했습니다. 철책을 따라 순찰을 돌았지요. 하지만 이제 그 길이 달라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길, 누군가의 자유를 지켜준 길. 그 기억이 현우를 따뜻하게 했지요.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사회 적응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섭지만 기대됩니다. 동무 덕분입니다.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는 잘 해낼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지요. 철책 너머에서 시작된 인연. 금지되었지만 진실했던 만남.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하나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하늘을 겨.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지요. 11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찰이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철책을 따라 걸었지요. 이 길을 수없이 걸었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발 속에서 들려온 노랫소리. 철책 너머 희미하게 보이던 그녀의 실루엣. 춥지 않습니까? 까 남조선 군인 양반. 그 목소리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현우의 삶을, 하나의 삶을. 현우는 철책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나가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손을 내밀었던 곳. 잘 살고 있겠지.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철책을 흔들었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날이 왔습니다. 동료들이 배웅해 주었지요. 부대장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중사 수고 많았네.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현우는 경례했습니다. 마지막 경례였지요. 앞으로 뭘 할 생각인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걸세. 자네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현우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뒤돌아봤지요. 11년을 보낸 곳, 하나를 만난 곳,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현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녁 후 처음 켜는 것이었지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원 상담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리하나 씨가 연락처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역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이었지요.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 씨?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지요. 네, 저입니다. 현우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역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지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지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말투도 달라서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지요. 카페 일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하나가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지요. 자유로운 웃음.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내일은 어때요? 제가 일하는 카페로 오시면 좋습니다. 주소 보내주십시오. 현우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다음 날 현우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카페였지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나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그녀를 보는 순간 현우는 멈춰 섰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 밝은 표정, 자유로운 모습. 하나도 현우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 씨. 하나가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현우에게 다가왔지요. 하나 씨.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철책 너머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땅 위였지요. 정말 오셨네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철책 없이 만나자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지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살게 해주셔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구하려고 모든 걸 걸었어요. 경력도 명예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게 더 감사해요. 하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 드릴게요. 제가 만든 거예요. 하나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정성껏 커피를 내렸지요.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 선택할 수 있는 삶. 하나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둘은 자리에 앉았지요. 여기 와서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하나가 생각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요. 어디 갈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작은 것들이지만 저한테는 큰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적은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하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생각도 나고 적응도 어렵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 온 걸요. 하나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생명, 자유 그런 것들이요. 하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가 저물 무렵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또 올 거예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이었지요. 당연하지요. 자주 오겠습니다. 현우가 약속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석양이었지요. 같은 하늘 아래 이제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나는 철책 앞에서 선택했다. 규칙을 지킬 것인가, 생명을 구할 것인가.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 선택이 나를 바꿨다. 하나는 이제 자유롭다. 카페에서 일하고 웃고 꿈을 꾼다.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랑으로 이어질지 우정으로 남을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새 직장을 구했지요. 사회복지단체였습니다. 탈북민 정착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와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요. 하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물었습니다. 현우 씨 후회한 적 없어요? 저 때문에 군 생활 힘들었잖아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나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저도 감사해요. 현우 씨를 만나서.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철책 너머에서 시작된 이야기. 금지되었지만 진실했던 만남. 이제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 가장 용감한 선택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우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자유롭게.